등급 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내용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구조를 조금만 신경 써 본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총평 영상에서 시험이 왜 어려웠는지는 다 다뤘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모든 문제를 내용으로만 접근하려고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글의 구조를 활용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쌤이랑 오늘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쌤 해설 강의는 항상 쌤의 시그니처 해석법, 지우개 해석법이랑 문제풀이, 독서와 기법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내용 중심이 아니라 방법을 보여주는 해설 강의예요. 그래서 단어를 모를 것 같으면 모르는 대로, 문장이 튕겼을 것 같으면 그냥 튕기는 대로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어야 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용에 집착하는 걸 좀 버리고 글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엄청 내용이 어려워도 구조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쌤이 선물도 준비했어. 여러분들이 3문 어려웠다고 또 문장 하나하나 다 해석해보고 이럴까봐, 삽질할까봐 쌤이 요걸 드릴 겁니다. 중요한 단어만, 중요한 구문만, 중요한 지문의 구조에 대한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요거 쌤이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쌤이 해설 강의에서 주장 문제 해설을 할 줄은 몰랐어. 자, 가볼게요, 여러분. 얘가 뭐 그렇다고 엄청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이 듣기 풀면서 풀었어야 되는데 좀 당황했을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쵸? 왜냐면 없어요. 안 보여요.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거니까 우리 뭐뭐 하자, 너가 뭐뭐 해야 돼, 이런 걸 찾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을 거야. 쌤이 주장 그렇게 풀라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 같으면 뭐 여러분 늘 그랬거든요. 뭐 밑에서 하나, 둘, 세 개 요 정도에는 무조건 있어요. 주장하는 표현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근데 얘는 안 보여. 아예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다 보면 need to가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문장을 또 읽어보면 여긴 뭐 과학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긴 또 과학 얘기는 딱히 없거든. 그리고 우리가 또는 너가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나는 뭔가를 할 필요가 있어 막 이러니까 모르겠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부터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다 잘 풀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구조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우개해석법이라고 하는 걸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쉬운 문제부터 쌤이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틀렸던 친구들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가보자 얘들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읽어요. 그렇지 않아? 일부 사람들은 주장한다 이러면서 읽어. 근데 필자가 주장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필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글의 구조를 한번 떠올려봐. 내 주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먼저 꺼냈어? 그러면 분명 뭐 하는 구간이 있을 거다? 전환이 돼야지. 내 얘기를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읽어내는 게 구조를 좀 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나 같으면 이 뒤에를 먼저 와볼 것 같아. 여기에 어쨌든 핵심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지금 필자의 주장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얘는 조금 여기서 또 놀린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완전히 반대가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 맞고, 그치? 그 다음에 반대가 사실이야 라고 했으니까 필자의 주장은 요 앞에서 한 주장이랑 반대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볼게요, 여러분. 봐봐. 만약에 과학이 뭐 또 파묻혀 있대. 문화에 파묻혀 있어. bound up with를 몰라요. 그래 놓고 보면 예술, 철학 이렇게 단어들이 그냥 머릿속에 동동 떠다녀.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구조를 봐봐. 문장도 여러분 구조를 봐야 되고 지문도 크게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얘 문장의 구조를 보잖아? 그럼 어떻게 써져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if 주어 동사 컴마 치고 if 한 번 더 나오네 이렇게. 그치? 그리고 컴마 치고 then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 얘랑 얘는 지금 무슨 관계인 것 같아? 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 동격으로.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앞에 지금 부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버려버려야지. 지워버려야지. 뭐만 챙기는 거야? 이해되는 영역만 챙겨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뭐랑 다르냐면 그냥 내가 읽히는 부분만 읽으세요. 이거랑 달라요, 지금. 지금 내가 이 조건값을 읽을 건데 이 앞에 있는 거랑 얘랑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봤잖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얘를 지워도 의미가 전혀 달라지거나, 그치? 내가 오해를 할 일이 없는 거야. 쌤 말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 이은 우리 챙겨옵시다. 사이언스 데리고 오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라면? 인간의 활동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그치? 이렇다면 이게 약화시킨대요. 과학의 주장을. 근데 뭐 하다는 주장? 과학이 여러분 지식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킨대. 그러면 과학이 지식이 아니라는 얘긴데 지금 필자의 주장은 이거에 반대니까 과학이 지식이 맞다는 거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막 읽었잖아?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비유를 막 들어놓은 건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 이거 이해가 잘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쌤이 주제나 제목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해? 지금 우리가 벗에서 전환이 되고 이거 완전 반대가 사실이야 라고 했으니까 필자의 주장 여러분 사실 읽은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쌤이 뭐 하라고 했었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쌤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시작하는 지점에 가셔서 얘가 전환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전환이 딱히 되지 않아. 그러면 마지막 문장 가서 우리 얘가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지 확인만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러분 얘 봐라. 어떻게 되어 있어? 과학이, 그치? 과학과 지각 둘 다 뭐래? 인간의 활동이고요. 오케이, 나왔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를 겨냥하고 있어? 지식을 겨냥하고 있어. 나왔고요. 여러분 완전 그대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우리 가볍게 워밍업을 해봤습니다. 쌤, 수능도 이렇게 나올까요? 쌤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랬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볼게요. 우리 의미추론이랑 빈칸추론 문제는 쌤이 뭐 하라고 하지? 일단은 요 밑줄 친 부분, 그 다음에 빈칸 부분을 먼저 읽고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부터 세팅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만 잘 잡았어도 얘는 어렵지 않았어. 그리고 다 읽을 필요도 없었던 문제예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결국에는 이런 게 이제 글의 구조를 이용해 먹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냥 보이는 건 글자야, 나는 단어를 나열할 거야, 이렇게 읽는 습관을 좀 고치셔야 돼요. 그것만 교정을 좀 해도 사실은 글을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점수가 되게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수능은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에 머리를 좀 굴려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 근데 이것도 그냥 막 성급하게 여러분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쭉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 문장 자체의 구조를 한 번만 생각해봐. 그러면 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에는 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봐봐. 시대가 나와. 이러이러한 시대라고 설명을 이제 하겠지? 이러한 시대에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음악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시대의 얘기랑 이 음악가가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이 얘기랑 두 개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지? 그치? 문장 여러분 하나에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보자. 자, 어떤 시대냐? 지금 말이 좀 어렵지만 또 찬찬히 가면 여러분 또 해볼 만해. 과학적인 연구, 그치? 과학적 뭐 조사 이런 거에 모방작이 준보편적인 상황이래요. 그러면 어떤 지금 시대가 결국엔 상황이잖아. 그치? 과학적인 연구가 어떻다고? 준보편적이라고. 뭐 굳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디테일하게 쓰면 과학적 연구의 모방작이 뭐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쓰자. 뭐 이렇게 칩시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맥락은 결국 과학적 연구가 어쨌든 요걸 따라하는 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 이거를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음악가도 여기서 이미 우리가 눈치를 좀 깔 수 있지 않나요? 이미 여기서 그럼 음악가도 약간 요런 거를 한다는 건가? 아니면 이런 시대에 음악가는 자기 혼자만의 길을 걸었다.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을 봤더니 여기가 여러분 좀 뭉개졌을 것 같거든, 쌤 생각에는. 이 부분이. 이게 사실은 이 음악가들이 뭐뭐를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 여기 이제 become 있으니까 돼야 한다. 요렇게 이제 읽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어떤 번역처럼은 됐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빚진다. 그치? 스스로에게 빚진다. 뭐 이렇게. 쌤이 동사 부분이잖아, 사실 여기가.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뭉개지면 어떻게 여러분 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디테일하게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봐. 그래서 음악가가 이렇게 결국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다행히 부정어구처럼 보이는 건 없으니까 그럼 결국에 여기 쌤이 이거 읽지 말고 빈칸처럼 두라고 하죠? 요렇게 뭐 하라는 건가 봐. 요렇게 된다는 건가 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뭘 찾을 거야? 음악가가 이제 뭐 하는지를 찾아줄 거야. 사실 이제 여기서는 얘가 researchers라고 여러분 나오게 되면서 이 문제가 갑자기 확 쉬워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과학적 연구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 모방작이 지금 보편적이야 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럼 음악가도 이런 거 하나 봐. 얘가 지금 연구가가 왔으니까 이런 거 하나 봐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넘겨짚을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쌤이 얘를 섣불리 먼저 읽으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은 쌤이 딱 얘기를 해주자면 읽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 지금 이런 문제처럼. 근데 읽어가지고 완전히 엿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처음부터 읽고 그냥 바로 추측하는 건 안 돼. 알겠지? 두시고. 근데 쌤이 그나마 지금은 이 앞에 어쨌든 단서가 하나 여러분 있기는 하잖아요. 이 시대라는 게 결국에는 뭘 설명해 주는 거야?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고 환경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얘가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쌤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지? 자, 그러면 쌤, 그럼 이제 다시 문제풀이로 돌아가서 그럼 일단은 빈칸처럼 두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 바로 윗문장을 일단 칠 거야. 바로 윗문장을 치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음악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시작이 이러한 경쟁에서 이렇게 시작하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앞에 경쟁이 있겠네요. 여러분 한 문장만 읽어봐도 더 멀리,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막 이런 게 나와. 그치? 그러면 이제 앞에 경쟁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뭐 등장해요? 음악 등장하네. 각각의 음악은, 음악이 뭐야? 음악은 지금 이전의 기록을 깨버리고 스스로한테 뭐로 여러분 얘가 이제 제공이 되냐면 현대성의 마지막 것? 뭐 이렇게 해석이 되네. 여기가 여러분 약간 튕겼을 수 있어요. 현대성의 마지막? 이게 이거 최신형이라는 걸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제서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얘만 봤을 땐 좀 이해 안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 엔드 한 다음에 이번엔 뮤지션이 나와요. 뮤지션 나오잖아. 그럼 이제 어라 했었어야지. 이런 게 이제 구조적인 글 읽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긴장해야 돼. 자, 음악가들이 뭐 하는지 볼게요. 음악가들은 뭘 하냐면 자,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여러분 넣냐면 어떤 카테고리인데 이거 뭐야 구식이네. 유행에 뒤처졌네. 이런 카테고리로 넣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전 사람들을 마이너스로 여러분 치고 그치? 이렇게 넣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장한대요.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주장한대요. 특허를 주장하더라. 그치? 발명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때? 이 구조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내가 어떤 부분 하나 읽힌 부분을 갖다가 찾는 게 아니고 선지를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봐서 지금 내가 음악가가 뭐 하는지를 찾아줄 거야.
근데 시대라고 하는 단서가 일단 하나 등장을 하긴 했어. 근데 아직은 몰라. 이런 시대에 음악가가 어떻게 됐는지 뭐 아직 완전히 100% 확신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한 문장 위를 읽어봤더니 딱히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야. 여기서 음악가들이 이러이러하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고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발명에 대한 특허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학적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좀 겹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나는 선지에 가서 얘네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선지를 골라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위로 가볼게요. 위로가 아니라 이제 선지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1번 봅시다. 이거 봐봐. 얘는 봐라. 얘 다시 만드는 거 아니야? 재현하는 거잖아. 그치? 시그니처 스타일인데 거장 작곡가들이야. 그럼 여러분 이전 작곡가들이잖아요. 무슨 이들의 스타일을 재현해? 지금 뭐 한다고 했어? 구식이야 밀어놓고 특허 주장한다고 했잖아. 절대 될 수 없고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완전 여러분 개소리야. 봐봐. 얘는 뭐를 인정하냐면 예술적 결과에 대한 질이 여러분 요런 표현들은 쌤이 체크해주는 표현들은 잘 나오니까 기억하라고. 답이랑은 상관없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상관없었지만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얘 영향받다요. 영향받다. 그럼 이 질이 시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대체? 그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요거 들어가 줘야 된다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2번 안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뭐를 얘가 지금 받아들이냐면 포용하는 거니까 수용하는 거잖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만연해 있는 거. 그치? 지배적인 거잖아. 지배적인 집중이에요. 뭐를 여러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냐면 새로운 거. 어때?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서 모든 새로운 음악이 다 여러분 기존 거로 기록을 갈아치우고 모든 여러분 이제 각각 음악가들은 여러분 예전 사람들 다 여러분 구닥다리 해버리고 이러고 있잖아. 그치? 여러분 어때? 새로운 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발전 이런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면 여러분 두고 4번, 5번 가볼게요. 4번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건데 뭐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뭔가 이 미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완전 여러분 얘 멍멍이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구별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보이면 from을 찾아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음악에 대한 거, 여기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랑 과학이랑 뭔가 구별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지금 보면 근본적인 독립성. 그러니까 이 음악가들이 갖고 있는 독립성을 과학의 원칙이랑 구별한다? 여러분 지금 얘는 과학처럼 이런 느낌이잖아. 오히려. 그치?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수가 없어. 답은 몇 번밖에? 3번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푸셨어야 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 넘어가 볼게요. 자, 쭉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알겠죠? 자, 24번 갑니다. 자, 24번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틀렸는데 얘가 첫 문장이 일단은 너무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그냥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히는 단어가 번역이거든. 글이 잘 안 읽히니까 번역이 그냥 뭘 하나보다 이렇게 읽는 거야. 계속 번역이 뭘 하나보다 번역이 뭘 하나보다 이렇게만 머리에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을 찍냐면 4번을 찍는 거예요. 번역의 역할. 이게 여러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쌤의 생각에는. 그리고 뭐 텍스트 얘기 나오고 이제 얘가 문학에 대한 얘기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여기도 문학. 이 단어가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읽은 이 텍스트 지문에 있었던 단어가 제일 많이 겹치는 걸 찾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4번이 제일 이제 많이 찍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랑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게 내가 여기 위에서 여러분 봤던 단어들이잖아. 그치? 가장 쉽게 그냥 답을 찍은 거지.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또 읽으면 마지막에 가서 보면 막 이제 이 번역이 뭘 더 이상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중간에도 여러분 뭐 나쁜 테스트는 뭐가 부족하다고 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처럼 얘를 읽는 거야. 그래서 성공적인 번역을 위해서는 이런 거를 뭔가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5번도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답을 찍었던 그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제목이잖아요. 이 글은 무조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 글이야. 맞죠? 그래서 한 문장 해석이 안 됐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치?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뭘 생각했었어야 되느냐? 글의 구조야. 자, 여러분, 그게 대체 뭔 말인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또 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일단 먼저 읽고 키워드랑 방향성을 잡는 건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건, 그치? 그래서 이제 가보려고 했어. 그랬더니 너무 길든 무언가가 사실은 뭐 다가가기 쉽지 않대요. 접근하기 쉽지가 않대.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게 증발해버린대.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지.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예술이 그 뭐 가시성을 회복할 때까지, 자, 여러분, 전체가 어때요? 전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어떡하지? 엿됐다. 가 아니야. 자,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구조. 다음 문장의 시작이 end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얘를 잡고 가는 거지. 얘가 end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그러면 여기부터 간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죠. 뭐라고 등장을 해? 번역이 있잖아. 예술이래요. 그치? 번역이 예술인데 지금 특히 잘 맞는데요. 이러한 과업에.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거에 특히 잘 맞는 게 번역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눈치를 채면 좋을까? 얘가 지금 약간 구체화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앞에가 추상적이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뭔진 모르지만 번역이 일단 등장을 했고 얘가 아트래요. 근데 여기에 잘 맞는다는데 우리가 여기가 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우리가 지금 키워드는 그러면 번역인가 싶은데 방향성이 전혀 나오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읽는 거야? 여기를 읽는 거죠. 뭐래라고 해주는 여기를 읽는 거야. 여러분, 쌤이 이거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 온갖 접속사 역할을 다 한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알겠지? 부연 설명. 자,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여기에서 뭐가 보여요? 얘 보이잖아. while 어쩌고 저쩌고 컴마. 그리고 나서 문장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죠. 자, 보세요. 우리 있잖아. 주어가 동사하고 하지만 주어가 동사해. 이렇게 문장 나오면 혹은 여러분 이제 줄 바꿔서 however 하고 주어 동사 나오면 너네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뭐라고 생각해?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쌤이 독사가에서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 while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얘랑 뭐가 달라? 이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산모가 평가원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따라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했어요. 하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벗이 우리가 많이 사라졌거든. 제목이나 주제에서. 근데 걔를 대신하는 게 이 구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 가방 예쁘다. 하지만 구하기가 힘들어. 가방이 예쁘지만 구하기가 힘들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살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 뭐가 된다면? 구조를 보는 눈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while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쭈루룩 가보면 그러면 결국 있잖아.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 같으면 일단 어디를? 일단은 여기를 먼저 읽을 것 같아요. 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while은 어차피 뭐뭐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이제 가보자. 키워드는 번역이 맞긴 한 것 같아. 근데 방향성 볼게요. 자, 작품의 번역은 됐지? 자, 봐봐. 자, 이 작품의 번역은 뭐 한대요? 자유롭게 해줘요. 뭐로부터?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대요. 되셨어요, 여러분?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돌을 더 다시 돌처럼 만들어준대요. 됐어요, 여러분?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들어준대요. 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저는 이 앞에랑 대비를 시켜갖고 조금 알고 싶어요. 좋은 태도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를 살짝 보면 문학작품인데 위대한 작품은 이미테이션이 많고 클리셰가 많고 이걸 이제 여러분 뭐로 받은 거야? 따분해 이렇게 된 거야. 뭐 따라하는 것도 많고 뭐 이렇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번역이라고 하는 건 뭔 거야? 좋은 거예요. 그치? 근데 어떤 점에서 좋은 거야?
명성에서 오히려 뭐 하는 거? 명성에서 벗어나게 해준대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돌같이 만들어준대요. 다시. 뭐 함으로써? 이런 방법이 뭐야? 번역함으로써. 됐지? 그럼 여러분 일단 있잖아.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번역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지. 얘가 좋은 거야. 근데 어디에 좋은 거야? 명성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 문장을 이제 읽으려고 너네가 했을 거야. 근데 나쁜 텍스트는 이라고 했거든. 나쁜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냐면 부족하대요. 뭐가 부족해? 이상한 게 부족하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너가 그거를 번역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쌤 이게 약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다시 여러분 주인공 등장. 다시 뭐가 등장해? 얘가 등장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방향성만 뒤집히지 않았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텍스트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무슨 눈치를 깠었어야 되냐면 얘는 번역의 대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게 이제 보이면 진짜 나이스인 줄 알아요? 여기서 번역인데 여기는 이렇게 왔어. 진짜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배드 텍스트하고 얘하고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안 좋은 텍스트는 뭐 이제 낯섦, 뭐 이상한 거 이런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번역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진정한 작품의 번역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유 나와. 그게 뭐 해주니까? 얘가 강화시켜줘요. 원래 존재했던 거를 강화시켜준다고요. 그치?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럼 원래 존재했던 게 뭐겠어요? 원래 존재했던 거. 네이티브잖아. 원래 있었던 이상한 것들, 낯선 것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여러분? 어렵긴 어려웠지만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훨씬 수월해지지. 얘는 여러분 왜 또 어려웠는지 알아? 여기에 however이 지금 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텍스트는 이렇다, 별로 뭐 구린 텍스트는 이래. 하지만 작품이 좋은 작품은 있잖아. 중요한 거야, 번역이. 왜? 그게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강화시켜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또 누구까지 등장했어?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 누군가 등장했어. 윌슨이 말했듯이. 이거 뭐야? 전문가, 유명인사, 등판. 뭐 하는 거? 강조. 한 번 더. 번역은 뭐 한다고요? 번역은 작품을 더 낯설게 만든다고요. 더 새롭게 낯설게 만든다. 여러분 봐봐. 새롭게 낯설게? 절대 얘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됐지?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막 상투적인 거 이런 거 지금 싫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찍은 선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지 보여? 자, 5번부터 볼까요? 성공적인 번역을 위해서 원래의 낯설음을 왜 극복해? 원래의 이상한 걸 왜 극복해? 여러분 이거를 오히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강화시켜야 여러분 성공적인 번역인 거 아니야? 탈락이고요. 자, 여러분 얘 봐봐. 번역의 역할 괜찮아요. 오케이. 문학에 대한 여러분 번역의 역할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뭐가 지금 완전 나가리야? 지역의 문학을 배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 월월왈이지. 요건 평가원이 자주 내는 여러분 수법이죠. 앞뒤 혹은 뒤에 앞에가 뭔가 여러분 답스러워. 근데 이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답이 절대 될 수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지문에서 방식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문학 가이드가 이거 뺏어가는 거야. 그치?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 독자들이 갖고 있는 예술의 어떤 뭐 날것, 이런 것들을 빼앗는가 개소리고요. 자, 그럼 봐라. 원래의 톤을 좀 다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다듬는 게 좋은가? 여러분, 원래의 톤을 다듬고, 안 다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읽기가 쉬워요, 뭐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죠. 자, 여러분, 번역이 갖고 있는 진정한 컬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뭐지? 싶었겠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얘가 이런 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있는 단어로만 쓰지 않잖아. 그치? 봐봐.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회복하고, 보원하고, 뭐 이런 거잖아. 다시 여러분 살리는 거야. 뭐를? 생명력을. 뭐에? 익숙하지 않은 거. 이게 여러분 뭔 거예요, 지금? 이거야,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걸 요렇게 바꾼 거예요. 이건 자주 나오는 사실은 방식이죠. 자주 나오는 방식.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30번은 쌤이 사실 총평 영상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요걸 또 이제 먼저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가볼게요. 얘는 여러분 쌤이 총평에서 혼냈죠? 이거 왜 틀렸냐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태도, 글을 읽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걸 여러분 교정하셔야 된다. 됐죠? 자, 여러분 어휘 문제는 우리 앞부분 읽으면서 키워드랑 방향성 잡을 거야. 얘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오답률이 1위여가지고. 자, 가볼게요. 자, 너가 뭐를 개념화하고 뭐 분류하고 그치? 카테고라이즈 했으니까 범주화하고 뭐 이름을 붙일 때마다 여기는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뿐이거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얘 particular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특수성, 뭐 특이성 이런 걸로부터 away from이니까 그걸로부터 빼버리는 거잖아.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했으면 여기를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어야 돼. 아, 이거를 그냥 이제 좀 추상화시키는구나. 얘를 빼버리는구나.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여러분 읽는 게 중요했다. 얘가 주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 여러분 얘도 구조 보세요. 다음 문장에서 픽처. 생각해보란 얘기잖아. 응, 떠올려봐라. 그러면 여기서 얘를 뭐로 읽었어야 돼? 예시 시작이라고 읽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얘기는 뭘 얘기할 거냐면 특수성, 특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쵸, 여러분? 파티큘러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볼게요. 데이지랑 클로버가 있는 걸 상상을 해보래, 잔디에. 그러면서 이 네 개의 보통 명사는 여러분 보세요. leave out. 없앤다고. 차이를 없앤다. 오케이. 1번 탈락. 됐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 계속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차이 여러분 무시한다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꽃은 같이 여러분 묶어버리는 거야. 하얀 꽃, 노란 꽃 이런 것들을. 잔디는요? 같아야지. 잔디는 뭐야? 잔디는 여러분 얘 뭐야? 인정하는 거죠? 뭐를? 다양성을. 이상하잖아. 잔디도 어때야 돼? 잔디도 무시해야지. 답 2번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또 쓸데없이 또 2번이 답일 리가 없어.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올 리가 없어. 이랬겠지. 근데 뭐 답이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으니까 3, 4, 5를 다시 확인해 보자. 3, 4, 5까지 읽어보자. 이런 태도는 훌륭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틀리면 어떡하냐는 거야. 자, 여러분 봐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됐으니까 우리가 다음 문장으로 여러분 가잖아요. 여기서 주민 얘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주민 확대해 보면 끝 이러면 안 되지. 얘 뭐 하는 거야? 확대를 하면 너는 발견할 거래. individuality를 발견할 거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눈치 깠었어야 돼? 전환된 걸 눈치 까야죠. 뒤집어졌잖아. 확대를 해보면 다 다른 거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야? 두 개의 데이지가 절대 똑같지 않아. 다 다르게 생겼어. 괜찮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상한 실수한 거지. 어떻게 한 거야? 꽁충 뛰어 넘어간 거지. 뭐를 놓치고 뒤집히는 걸 놓치고. 여러분 뒤집히는 건 체크를 하셔야죠. 하지만 다시 넘어와야지. 하지만 뭐야? 그냥 여러분 봐봐. 그냥 흘끗 보잖아? 그러면 어떻다고? 카페트 같은데 여러분 그냥 균일한 패턴. 균일한 무늬를 갖고 있는 카페처럼 보인다니까요. 했으니까 다시 전환.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에서 차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차이는 무시된다? 괜찮은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얘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빈칸 파트입니다, 여러분. 31번은 30초 컷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30초 만에 풀고 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자, 얘는 완벽한 구조의 승리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빈칸 문장 먼저 읽을 거잖아. 그치? 자,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 지금 전문 예술은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보이셨어야 돼요? 얘를 놓쳤으면 안 되지. 된. 왜? 얘가 딱 보이는 순간 이게 결과네요. 그치?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결과 전문 예술은 원래 본질적으로 이래 이렇게 잡혔죠.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자동으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원인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얘를 두 개를 여러분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있냐고. 절대 안 되지. 자, 가볼게요. 서양 문화에서 불가능하답니다. 뭐가? from 찾을게요. separate from. 구분하는 거 불가능하대요. 뭐를요?
지금 전문성이랑 뭐랑 상업성이요. 보이세요? 자, 원인, 전문성이랑 상업성이랑 뭐가 안 된다고? 분리, 불가능 했어. 그래서 아티스트가 여러분 요거 정당화되다 이렇게 될 수 있지. 그치? 어떤 능력? 돈을 버는 능력. 땡땡땡땡 끝났어. 여러분 보세요.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것 단 몇 번밖에 안 돼? 5번밖에 안 되죠. 여기 여러분 위에 읽었으면 뭐야? 읽었으면 바보예요. 됐지?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31번 여러분 껌처럼 풀었어야 돼. 32번 갑니다. 자, 여러분 얘도요. 얘도 보세요. 자, 얘들아. 이게 글이 조금 추상적이고 개랄했던 만큼 단서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보시면 얘도 this is why를 줬단 말이야. 그치? 얘가 결과잖아, 일단. 이거 먼저 잡을 수 있죠. 자, 얘 결과야. 결과. 모든 교육받은 시민들은 빈칸이 필요하대요. 그럼 여기도 자동으로 얘들아 여기 앞에가 뭐가 돼요? 앞에가 원인이 되죠. 됐지? 그래서 원인을 봤어. 그랬더니 원인은 여러분 뭐래? 이야기는 미묘하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숨겨진 도덕적 판단도 하고 여기까지는 뭐 어쩌라는 거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좀 확실해져요. 생략에 의해서 왜곡이 된다. 그치? 그러면 원인은 이야기가 왜곡되거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칠 수 있지.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니까. 왜곡되거든.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얘는 판단도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주관이에요. 그치?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주관이지 않니? 요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쌤, 근데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 바로 다음 문장 읽어볼게. 자, 다음 문장 읽었더니 여러분 여기 for 이거 작년에 많이 나와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이거 뭐야? 왜냐하면 가야죠. 그치?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모르고 있으면 작년 기출 여러분 지금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해야 하니까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됐어? 자, 여러분 봐. 연결이 돼야 돼. 무조건. 지금 이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결과 시민들은 이게 필요해. 왜 필요한 줄 알아? 이렇게 간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해야 돼. 뭐를? 자, 왜 역사가 그런 형태를 가졌는지를 이해해야 된대요. 됐지? 어디에서? 학문적인 설명에서. 학문적인 뭐 기술에서 이런 거겠지. 학문에서 왜 역사가 그런 형태인지 뭐 해야 된다고? 이해가 필요하거든.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문장도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 문장도 이 지금 뭔가 역사적인 어떤 주장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얘가 여러분 또 겹치죠. 그치? 얘가 여러분 또 뭔데? 얘가 학문적인 어떤 규율에 따른 요렇게 여러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쌤 생각에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몰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얘를 잠깐 요렇게 두고 보면 어쨌든 역사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 그치? 그 역사적인 주장은 같지 않아. 뭐랑? 비공식적인 거랑은 같지 않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런 게 구조인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거랑 지금 대치를 시켰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럼 이게 공식적인 건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인 거 필요한 거야. 왜? 학문에서는 왜 그렇게 이제 써놨는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학문적으로 써놓은 거는 이게 비공식적인 거랑은 다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 봐라. 지금 위에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치? 그리고 이 밑에는 얘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죠. 그치? 이 맨 마지막 문장조차 그러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또 이게 나와요.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그러한 학문적인 지식은 이랬잖아. 얘가 뭐랑 같지 않아? 일상적인 지식과 같지 않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쌤 저는 학문이 안 떠올랐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럼 어쨌든 일상의 지식이랑은 다른 지식인 거야. 그치?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 이런 생각을 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 여러분 지금 여기 내용이랑 지금 키워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전환점이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겠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쌤,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같이 키워야 된다고. 이런 것도 키워내야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울 때 이런 구조적인 힘을 빌려갖고 답을 끌어낼 수도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1번부터 가볼까요? 우리 선지 가볼게요. 자, 얘는 능력이야. 근데 자기의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여러분 엔드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끝, 나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에 맞게 역사를 이용하는 능력 개소리죠. 그치? 시민들이 맞게 역사를 이용한다고?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거 알고 싶어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2번 보세요. 시민들은 사실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일단 아니 다른 거는 뭐 단어 겹친다고 잘만 고르면서 얘는 여러분 왜 또 못 구했대? 쌤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쌤처럼 이렇게 풀었을 때는 일단 여기 앞에 팩트는 갑자기 왜 나왔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얘 잠깐 둘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여러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 나돌리 버돌쏘다. 얘 뭐예요 여러분? 얘 전환점이잖아요. 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전환점이잖아. 자, 여러분 3번 봐봐. 비공식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대. 뭐를 기록할 거야? 간과된 역사적 순간들이야. 여러분 3번 찍은 친구들은 왜 찍었는 줄 알아요? 3번 찍은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것만 본 거야. 뭐만 본 거냐면 이거 이야기가 생략에 의해서 왜곡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없어진 부분을 뭔가 이제 채워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닌데. 그치? 3번 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조치예요. 조치. 뭐 하는 거? 문화적인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여러분 절대 될 수 없어. 자, 여러분 5번 확고한 도덕적인 감각. 뭐 과거를 여러분 뭔가 우리가 성찰할 때 다 개소리죠. 답은 몇 번밖에 안 돼? 2번밖에 안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쌤 아니 여기 이야기인데 대체 왜 팩트가 나온 건지 저는 좀 헷갈려요. 이거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여러분 위에 읽으세요. 그래서 가보면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사실을. 뭐가 없으면? 걔네들이 이야기에 침투해 있지 않으면. 이야기 속에 파묻혀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이야기 없이는 사실 이해 못해. 결국 이 글에서는 이야기가 그냥 사실인 거네. 그래서 우리가 팩트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기록해놨는지 좀 봐야겠어. 이런 느낌인 거지. 학문으로서 역사도 필요하다. 학문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지금 써놨는지 이런 걸 좀 봐야겠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셨어요? 됐지? 자, 여러분 33번 갑니다. 자, 33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글을 그냥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근데 자, 일단 빈칸 문장을 잡아. 그러면 심오한 빌딩이 이렇게 여러분 시작을 하죠. 그치? 그래서 심오한 건물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찾아줄 거야. 자, 바로 윗문장을 봤더니 시작이 성공적인 건축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심오하다는 건 뭐야? 좋은 건물이잖아.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깊이가 있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적인 건축이랑 이 심오한 빌딩이랑 결이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거를 일단은 인지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성공적인 건축은 이라고 한 다음에 얘가 이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는지 보자. 얘 안 필요하대. 매뉴얼이 필요가 없대요. 사용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 없대. 그러니까 설명서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설명서가 필요 없다. 이거 매뉴얼 있어요? 우리 막 이런 말 하잖아.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드러내니까. 얘 구조와 쓰임을 드러내거든. 이거예요. 근데 얘는 구조랑 쓰임, 뭐 용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드러내니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여러분 그대로 가줘야 되는데 이 설명서 필요 없어. 구조 쓰임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사실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건물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에 이런 건 이런 용도고 이건 이건 용도고 알지 않아도 그걸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도 당연히 안다는 거잖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쌤 저는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해요. 가기엔 좀 힘들어요. 이럴 수 있지. 그럼 이제 한 문장 위를 더 가보는데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를 딱 가자마자 뭐 여기서 계단이네? 이렇게 갔으면 안 되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건축 얘기들을 막 하고 있잖아. 근데 바로 이 문장에서 계단이 나왔어? 그럼 눈치를 까야 돼. 뭔가 예시일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얘가 지금 건축 안에 얘가 뭔가 여러분 봐봐. 구조나 쓰임 설명서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계단은 이렇게 여러분 위에 있지만 비록 위에 있으니까 얘 예시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한번 보자. 계단은 위치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요 집, 이 살고 있는 사람, 거주자가 뭐 하고 싶은 곳에 있냐? 들어가고 싶은 곳에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윗문장이 뭐냐면 거주자가 가고 싶은 곳에 계단이 있고 이거예요. 바로 윗문장은 창문이야. 얘도 예시네. 창문은 또 어디 있어? 마찬가지로 창문도 여러분 뭐 하고 싶을 때? 창문도 여기 지금 들어온 사람이 뭐 하고 싶을 때? 정원을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원을 보고 싶을 때 또는 여러분 또 언제야? 지금 데일라이트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빛이 필요할 때 이거잖아요. 이러이러할 때 여러분 선생님 잠깐 말이 갑자기 꼬여서 그곳에 창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야. 그럼 여러분 얘가 지금 예시일 테니까 여기서 이제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면 얘네들의 앞에 이 뭔가 메인의 문장이 있긴 하겠네? 그렇지. 그게 여러분 여기 있네요, 여기. 얘 뭐라고 되어 있어? 디자인할 때. 그치? 여러분 집을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가 살고 여러분 쓰고 그 다음에 인지한다는 거야. 이 집을 상상 속에서 이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가지고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쯤에서 이제 창문을 보고 싶대. 정원이 보고 싶네. 그럼 거기에 창문을 짓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가고 싶어. 여기서 좀 내려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계단이 있고. 이렇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잘 되어 있는 곳이 성공한 건축인 거잖아. 그래서 설명서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심오한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걸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가보자. 여러분 가보자. 1번 보세요. 1번 지금 도구야. 전달 도구. 문화적 마인드셋? 여러분 그 시기에 어떤 시대의 문화적 사고방식을 전달? 개소리죠. 전혀 아니야, 전혀. 여러분 뭐가 와야 돼? 심오한 건물은 보고 싶은 곳에 창문이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계단이 있어. 이거랑 여러분 맞아야 돼요. 알겠지? 자, 2번 볼게요. 공간적인 로직인데 얘가 상관없이 만들어진 거야. 비전문가의 의견은 뭐 듣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니잖아. 그치? 자, 여러분 3번 연장이에요. 인간의 행동과 여러분 능력의 연장이래. 말이 조금 어렵지 않아? 그치? 근데 어쨌든 보고 싶은 곳에 창문이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계단이 있고 그러니까 건물은 인간이 뭔가 행동하는 거, 그치? 이런 거에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게 괜찮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을 일단은 잠깐 있어보자 정도는 했었어야 되지 않나. 요걸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래놓고 4번 한번 가볼래? 여러분 이제 4번, 5번을 보면 이제 완전 이제 다시 3번으로 돌아왔었어야 돼. 4번 봐봐. 얘 여러분 갑자기 디자이너의 미적 선호에 대한 표현이야. 그럼 여러분 심오한 건물에는 디자이너의 미적 취향이 한껏 반영되어 있답니다. 뭐 이런 거 와야 돼. 완전 개소리죠. 그치? 자, 5번 어때? 건축인데 여러분 구조물인데 바깥 외관의 여러분 이 지금 모습이 기능을 완전히 감춘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외관은 기능을 감추고 있다. 그럼 외관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지. 그럼 이거는 여러분 5번은 뭘 찍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심오하다는 거를 이렇게 이해한 거죠. 와, 알 수 없다. 졸라 미스테리한 건물인가 봐.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얘는 그럼 뭔데?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그럼 여러분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은 그럼 양괄식인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보기라도 했었어야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번 절대 안 돼.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와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몸, 신체, 그 다음에 정신적인 행동과 능력의 연장이다 건물이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쌤 저는 그래도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싶어요 하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빈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많은 문제들이 양괄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읽고 나서 맨 앞에 가가지고 얘가 요런 얘기를 또 하고 있나? 혹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 쌤이랑 이제 독서가 문제들 풀다 보면 진짜 심심찮게 양괄식으로 이렇게 딱 전개되는 것들이 많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여기부터 읽어갖고 이렇게 보면 잘 못 봐.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구조를 다 잡아놓고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하고 위에 가보면 그냥 쌍둥이처럼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면 봐봐. 모든 건축 구조물들이 형태야. 그치?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 이 말이 어렵지만 이 말을 여러분 설명해놨어요. 자, 여러분 밑줄. 뭐를 행동을 뭔가 가이드하는 땡땡이다. 그러면 여러분 행동을 가이드해준다. 이 얘기네. 행동을 결국에는 유도하는 거지. 되셨죠? 됐지?
자, 여러분 33번 끝. 34번은 또 이제 여러분 1분 컷이에요. 34번은 1분 컷이야. 얘 여러분 잘 푸셨는지 쌤이랑 한번 맞춰볼게요. 얘는 1분 컷 했었어야 돼. 자, 볼게요. 자, 지금 요게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얘는 어떤 힌트를 얘가 빵 줬냐면 얘가 있잖아. In short. 짧게 말하면, 요약하자면 이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얘기를 내가 반복할 거야 라고 하는 구조적인 힌트를 주죠. 그지? 그 다음에 그것이 빈칸일 거다. 이렇게 잡죠.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윗문장을 갔어. 그랬더니 바로 윗문장에 여러분 시작도 뭐야? 이시예요. 여기도 이시예요. 그러면 윗문장에 이시 나왔네. 그러면 요렇게 잡으면 얘 그냥 바로 요렇게 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쌤, 저 이시 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여러분 괜찮지 않나? 여기서 it 어쩌고저쩌고 하고 it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게다가 이것까지 쳐져 있으니까. 그치? 이시 뭔지보다는 그래서 얘가 뭘 하는데 뭘 할 건데 이거를 여러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윗문장을 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얘 보세요. 자, 그것은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냐면 지금 정보야, 정보 결국에는. 그치? 정보의 무슨 벡터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그냥 정보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정보야. 근데 어떤 정보냐면 요약해준대. 너의 상황이랑 가치를 요약해준대요. 그래서 너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해주더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컴팩트하게 너의 포지션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너의 위치를 알려준대요. 되셨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 멀티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슨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위치를 알려주는 거래요. 얘들아, 우리 있잖아요. 요거 찾으러 갈게요. 1번. 알려준다며. 근데 너의 디지털 흔적을 뭘 숨긴데 이상하잖아. 그치? 탈락. 여러분 누군가의 오해 바로잡는데요. 뭔 개소리야. 탈락. 3번. 자, 여러분 지금 요 캐릭터에서 여러분 온 동사죠. 그치? 그러니까 특징 지어주다. 규정하다 이렇게 갔었어야 돼. 너의 사회적인 위치를 알려준대. 잠깐만. 너의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랑 겹치는데? 그럼 잠깐 여러분 둘게요. 자, 4번. 얘까지는 어떻게 여러분 비벼볼 수 있죠? 정의하다. 뭐 여러분 뭔가 정의하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무엇이 has exchange values? 그러면 교환 가치를 가진 게 무엇인가? 여러분 뭐 교환 가치 어딨어? 개소리지. 그지? 자, 여러분 5번은 얘도 나타낸다. 괜찮아요. 근데 얘는 뭐야? 무슨 광범위한 사회적 트렌드를 나타내는데 뭐야? 얘들아 이거 되게 이상해. 이 문제는 이상해요. 이 문제는 너의 상황 여러분 얘기해주는 게 얘밖에 없잖아. 답 3번이지. 그치? 여러분 얘도 풀 필요가 전혀 없던 문제죠. 풀 필요가 전혀 없었대. 얘도 읽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문제죠. 자, 이제 순서를 가볼 건데 여러분 순서 문제 푸는 법은 일단 요 박스를 읽고 나서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이랑 연결을 해볼 건데 이때 질문을 이거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절대 안 되나? 이렇게 질문해야 돼. 그래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질문하시고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 살려두는 거야. 그래 놓고 그러면 어디랑 이제 그럼 비교를 해야 돼? 어디랑 맞춰봐야 돼? 만약에 A, B, C가 다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랑 또 이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 읽을 때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 해결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읽었어.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 벅벅 읽잖아? 그럼 얘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기도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자, 가볼게요. 36번. 자, 일단 박스 문장을 읽어줄게. 근데 긴 문장에 여러분 쫄지 마시고 우리 지우개서법 최대한 써주면 되거든. 항상 핵을 신경 쓰면서 쌤이 읽으라고 하잖아. 가볼게요. 자, 지금 누가 주장을 했는데 한 가지 이점이 했어. 그러면 뒤에를 막 같이 먼저 읽기보다는 일단 크게 여러분 구조를 잡아줘. 그럼 한 가지 이점이 뭔데? 하고 봤더니 걔네들이 뭐 할 수 있더라? 여러분 요거 그냥 요렇게 퉁쳐질 수 있죠. 대화를 멈추는 걸 수 있대. 그래서 대화 뭐
중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대의가 누구야 하고 이제 앞에를 가봤더니 도덕적인 고려사항을 갖는 것에 이점이네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뭔가 고려를 하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고려사항을 갖는 것이 우리의 레퍼토리에 이 얘기야. 자, 이게 뭐다? 무슨 여러분 대화를 중단하는 거일 수 있대요. 되셨죠? 근데 이게 이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어떤 거야? 좋은 거야. 조심해야 돼. 대화를 중단한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거 안 좋은 거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좋은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이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바로 이제 ABC의 첫 문장과 연결의 영역은 이 문장이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러분 볼게요. 자,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정당화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야. 우리를 되게 잘 서브했대. 우리를 도와줬었대. 많이. 많은 상황에서 도와줬던 특징이래.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들이고 우리는 정당성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특징이야 라고 하고 끝났어. 됐죠? 자, 여러분 A 첫 번째 가볼게요. 구조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언제나. 봐. 이게 뭐래? 지금 봤더니 이게 잠재적으로 문제래. 그치? 자, 이것은 잠재적으로 문제래요.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문장에서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고 항상 정당성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특징이라고 했거든. 많은 상황에서 우리를 잘 도와준 특징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문제래. 하는 게 약간 이상해요. 게다가 더 이상한 지점은 여러분 뭐냐면 구조 보이실까요, 이거? 지금 얘가 as much가 이렇게 앞에 왔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 여기 as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지금 구조가 요거만큼이나 요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뒤에부터. 얘만큼이나 얘한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 구조가 어떠냐면 이거 지금 공적인 관계지. 인간관계.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여러분 관계들이니까 공적인 관계에서만큼이나 우리의 사적인 거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이 구조가 오려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줘야 이것이 여기에서만큼이나 여기에서도 문제가 돼요 라고 나와주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러분 A는 일단 되기가 좀 힘들어 보여. 자, 그럼 이제 B로 가볼게요. B에 가서 봤더니 여기는 대세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면 안 돼요. 얘 그냥 큰 따옴표로 묶여가지고 그거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한 거잖아. 이게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대. 근데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당성을 요구한다라고 했고 도덕적 고려사항의 대화 중단하는 거야 이 얘기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괜찮아 보인다니까 B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B가 괜찮아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B가 괜찮으니까 C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제 여러분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쌤이 순서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B도 여러분 두고 C도 열린 마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C를 가봤어. 그랬더니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체크하시고 이거 잘 나와요. 순서 삽입 둘 다.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however, 여러분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말고 이 여러분 어떤 어구나 그 다음에 연결사 말고 어떤 어구나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 전환점이 되는 거. 전환점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되거든요. 얘도 보면 문제는 이겁니다 하고 시작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충분히 뭐가 될 수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얻어가야 돼.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그래서 쌤이 지금 보면 찬찬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뭔가 평가원스러운 문제를 내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건 거야. 문제는 뭔데? 봐. 되게 완벽하게 좋은 답변을 듣자마자 그치?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응한다는 거지. 오케이, 좋아. 근데 뭐가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C는 어때요? C 절대 안 돼? 아니, 괜찮잖아요. 그치? 그리고 B보다 오히려 이
지금 여러분 이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문장이랑 더 연결이 되는 건 C죠. 얘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정당성을 묻는다고 돼 있는데 이 정당화를 이렇게 물어보는 요청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싸울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A를 읽으면서 A 위에 이런 게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B하고 C의 마지막을 읽을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B의 마지막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의 마지막은 또 되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 C를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러면 얘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never coming to a decision, 결론을 못 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여러분 주저하고 뭐 약간 이제 의심하고 이렇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까야 돼. 구조적으로 여러분 가야 돼. 얘는 문제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쵸? 문제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치? 그리고 이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대화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얘 다음에 A랑 B를 이렇게 뒀을 때 A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되셨어요? 응. B는 어때? 그거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했었어야 되는 줄 알아, 얘들아? 사실 봐. 여기서 얘를 문제라는 걸 여러분 인지를 했잖아. 그치? 그리고 이 문제가 여러분 뭐였어요? 대화가 끊이질 않아. 그치?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잖아. 이게 문제인 거잖아. 지금 여러분 결정 못해. 계속 여러분 되는 거야. 정당화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뭘 눈치를 깠었어야 되느냐? 잠깐만. 이거 여러분 뭐예요? 도덕적인 판단이네. 그치? 이거 뭐라 그랬어? 대화 중단하는 거였잖아. 응. 그럼 여러분 얘가 뭐예요? 얘 해결책이잖아. 응. 그치? 근데 in this manner로 작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 앞에도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와줘야 되잖아. 여러분 찬찬히 잘 이해해봐. 그러면 우리가 C에서 A로 그럼 한번 가볼까요? 얘는 대화에서의 문제였는데 이제 A에서 이것은 잠재적으로 이런 대화뿐만이 아니고 그치? 이것만큼이나 개인적인 거에서도 문제가 돼. 문제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보여요? 이 사람이 제안을 했어.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뭐 할 것 같아? 유용할 것 같아. 여러분 해결책이네요. 이렇게 크게 보였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해결책 이렇게 갔었어야 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오히려 더 잘 풀리는 문제였던 거지. 됐어요, 여러분? 엄청 재밌는 문제야. 36번은 여러분 좀 재밌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해돼? 여기서 지금 도덕적 고려사항을 갖고 있는 게 대화를 중단시킨다라고 얘기를 해놨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뭐 정당화를 요청을 하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그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 문제는 뭐냐면 그게 끊임없이 뭔가 이제 정당화 막 되게 완벽한 답변에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데 뭐로 정당화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간다는 거지. 그럼 지금 사람과 사람 간의 여러분 대화잖아요. 그치? 자, 그래 놓고 보니까 B가 분명히 여기만 읽고 여기만 읽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야? 도덕적인 고려사항이랑 겹치네. 그러면 얘는 해결책이네. 대화를 중단시켜주는 애니까. 그러면 얘가 무조건 뒤로 빠져야 되는 거야. 됐죠? 근데 in this manner라고 한 거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해결책 얘기가 나와줬어야 돼. 문제의 세계로 넘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그게 A였던 거죠. 요렇게. 됐죠? 여러분 얘는 뭐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으나 되게 명쾌해요. 그치? 구조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쌤 오늘 여러분 구조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좀 되셨길 바라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37번. 얘가 좀 더 쉬웠죠? 자, 지금 이제 이 팽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개념이 언급됐을 때 어렵대. 천천히 읽어. 여러분 있잖아. 무조건 글을 이렇게 읽어야지 여기 갔다 막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뭐가 어려워? 여러분 저항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 충동을. 어떤 충동? 우주를 생각하는 거를 참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팽창 이렇게 언급되면 자동으로 우주 떠오르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궁금해한다는 거야. 이 우주가 여러분 expanding into 했으니까 뭐 어디까지 커질 건지, 그치? 얼마나 뭐 이렇게 팽창할 건지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뭐만 얘기하고 끝났냐면 현상만 얘기하고 끝났어. 어떤 거? 우리의 어떤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끝났어요. 자, 여러분 A 첫 번째 가볼게요.
A 첫 번째. 자, 여러분 단서를 어떻게 잡으셨어야 되냐면 요거 봐봐. 요렇게 되는 것과는 반대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inflating 하고 나왔으니까 우리의 팽창하는 뭐 풍선과는 다르게 이 얘기를 하네. 그치?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다르게 하고 바로 주저를 먼저 와줘. 하고 싶은 얘기 뭔지 보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우개서법이 체화가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거야. 그냥 여기서 or say 막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A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이거랑 다르게 우리의 보세요 여러분. 이 팽창하는 우주는 not 다른 어떤 이 지금 구별되어 있는 그치?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래요. 됐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래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래요. 됐지? 자, 그러면 요거랑 다르게 우리의 팽창하는 우주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A 문장 어때? 괜찮게 보일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쌤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 왜냐면 여기서 우리의 이제 생각이니까 우리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이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B 가볼게요. 여러분 37번에 틀린 친구들은 쌤 생각에 이 단어를 보자마자 얘 안 좋게도 뭐 운이 나쁘게도 이런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딱 치고 그럼 위에가 플러스가 와야 돼. 플러스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BX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쌤이 이거 여러분 진짜 지우개에서도 독서가도 진짜 많이 했던 얘기야. 이거 쌤이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거 불행하게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얘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안타깝게도라고 해석해야 돼. 반대는 운 좋게도 하지 말고 다행스럽게도라고 해석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앞에는 여러분 무조건 긍정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을 수 있는 가능성만 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히 없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유일한 대답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이랬거든. 그럼 여러분 앞에 뭐 와야 돼요? 뭔가 질문스러운 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궁금해하고 질문스러운 게 있어요. B 어때? 괜찮아요. 자, 그 다음 C 가볼게요. C는 이제 여러분 바로 어때? 이러한 구조. 그치? 그 다음에 공간의 fabric 이런 얘기 나왔어. 이런 건 여러분 없으니까 탈락. 다만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단서 여러분 잡으실 때 this 나온다고 동그라미 이렇게 치지 마. this 명사까지 나와 있으면 명사 다 잡아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 사실 노란색이 어디까지 칠해져 있어야 돼? 여기까지 칠해져 있어야지. 이렇게. 알겠지? 요렇게 되어 있어야지. 되셨어요, 여러분? 공간과 시간의 이 여러분 구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C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그럼 A랑 B만 남았어. 그럼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고 가? B라고 생각하고 가야겠지. 왜냐면 여러분 답변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A 자동 탈락되잖아요. 그럼 이제 B의 마지막 문장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타깝지만 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닌가 봐. 그래서 여러분 얘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여러분 땡땡 잡고 뒤에 갈게요. 우주가 nothingness야. 우주는 무로 팽창한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팽창한다 뭐 이 얘기야.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냥 여러분 그냥 둬. 다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설명을 해주잖아. 그치? 설명을 해준다고.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우주는 does not expand. 여러분 팽창을 안 한대요. 어느 것으로도 팽창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얘 스스로 자기 안에서 팽창을 하는 거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얘는 끝나버렸어요. 왜 끝났어? 지금 우리 B의 읽은 부분에 C의 여기 이 부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러면 A로 갈 수 있겠네? A에 이게 나오나? 하는데 여러분 바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는 굉장히 사실은 좀 빠르고 쉽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단서만 잘 잡으셨다면. 됐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무조건 앞에 완전 핵 플러스 좋은 얘기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명사 나왔을 때 디스 명사, 뭐 디즈 명사, 서치 명사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단서 잡을 때 이렇게 크게 잡으셔야 한다는 거. 알겠죠? 37번은 쉬운 문제였어 사실. 그지?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38번도 여러분 얘 왜 이렇게 많이 틀린 거야? 얘 또 쌤이 또 할 말이 많아. 자, 여러분 볼게요. 얘 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 읽고 그치? 우리가 삽입과 함께 뭐를 같이 보자? 단절을 같이 보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보면 38번이랑 39번은 쌤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 20번대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그래서 38번, 39번은 뭐 이렇게 단서 같은 것들을 많이 주셨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38번 보세요. 38번은 지금 봐봐. 구조를 내 쌤이 또 얘기할 거야. 얘들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사람들에 따르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왜?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 쌤, 아니 단어 외우기도 바빠 죽겠고 해석 연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 기출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눈이 떠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럼 가볼게요. 지금 얘에 따르면 이랬잖아. 그러면 도입이야, 도입. 의견 도입이야, 의견 도입.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돼요? 의견의 도입이잖아. 도입부. 의견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 제스처가 뭐하다고? 언어랑은 다르대요. 어떤 점에서? 제스처가 뭐 해주지 않아? 스피커한테 그런 선택을 뭐 해주진 않아? 제시하진 않는데. 그럼 여러분 단서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럼 위에 무조건 초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줘야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의견 도입이 됐다는 것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봐. 자,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쭉 읽을 시간도 없었을 텐데 쌤이 뭐 하라고? 2, 3, 4, 5에 가셔서 단서부터 잡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얘는 이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응. 게다가 여러분 대박이야. 인스테드도 보이고 레더도 보입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셨어야 돼요? 3번과 5번부터 바로 해결했었어야지. 왜? 인스테드랑 레더 앞에는 뭐가 오니까? not이 오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 5번부터 해결할까요? 지금 5번 앞에 여러분 뭐 보여요? 아, not, nor 보이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오히려 그건 이거야. 이런 구조겠네. 얘 탈락. 3번 갈게요. 대신 그거는 제공을 한다. 앞에 그거는 뭐뭐 하지 않는다가 있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앞에 not 있어요? 없어요? not 없어요. 그치? 게다가 초이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답 끝 몇 번이야? 3번이에요. 왜? 여러분 지금 요 박스 문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제스처랑 언어랑 달라. 뭐라는 점에서 그게 안 준다니까요. 제스처가 화자한테 그런 선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달라요. 대신 제스처는 제공을 해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does not present 안 줘. 그럼 뭐 하는데? 이거 줘. 이런 느낌인 거지. 되셨어요, 여러분? 얘 몇 분이야? 여러분, 얘 있잖아요. 아, 정말 1분 컷 문제였어요. 그쵸? 넘어가 볼게요. 자, 39번. 얘도 진짜 많이 틀렸지. 얘 진짜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 나왔잖아요. 쌤, 현강인강 듣는 친구들은 반가웠어야 되는데 뭐가? 쌤이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지. 아웃사이더에게는 이거. 여러분 가볼게요. 얘도 똑같아. 일단 문장을 읽을 건데 길잖아? 우리 지우개서법 야무지게 쓰면서 가볼게. 일단 단서 잡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사이더들한테는 뭐 여러분 여기서 핵만 봐봐. 핵만. 핵이 뭐야? 지금 요게 주어져. 그치? 외부인에게는 관행들이 do not lift the veil이야. 그럼 베일을 뭐 하지 않아? 아, 여러분 뭔가 이제 들어올리지 못한대. 그치? 그리고 그 뒤에 그러한 형태, 지식의 그러한 형태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앞에 문장 읽은 거에 그러한 뭐 지식의 그러한 형태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 단서죠. 이거 잡았어야지. 그래서 그러한 지식의 이제 형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들어올리질 못한대요. 됐죠?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쌤? 자, 여러분 가볼게. 그러면 지금 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얘기랑 결국엔 또 같은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그 다음에 대상은 아웃사이더들 말이야. 이렇게 잡히죠. 가볼게요. 얘네들 뭐 여러분 뭘 지금 못하고 있거든? 베일을 뭐 여러분 들춰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하거든? 다시 말해서 without 여러분 핵만 training 됐지? 여러분 뭐 없이 훈련 없이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컴마 얘 잠깐 지워 버려. 트레이닝 없이는 one
cannot make sense of. 이해를 못한다고요. 트레이닝 없이는 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이 정보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얘가 가벼워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outsiders, 얘네들 교육 없이는 정보 이해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앞에는 뭐가 와줘야 돼? 뭔가 아웃사이더들이 뭔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 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2번, 3번, 4번, 5번을 여러분 보시는데 자, 쌤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2번 문장부터 갈 거야. 2번 문장부터 가봤어. 그랬더니 지금 봤더니 잠깐만. 지금 들어가는 여러분 시험이 있대요. 그치?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건 절차가 있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 입회 절차가 있다는 건데 이게 시험과 함께 여러분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여러분 어딘가를 들어가려면 시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 아직 안 나왔어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뭔가 아웃사이더가 이런 교육 이런 거 없이 정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럼 아웃사이더들도 뭔가 정보를 얻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없으면 몰라요. 이렇게 와야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야. 자, 3번을 갔더니 지금 여기에 지식 커뮤니티가 뭐야? 잠깐만. 여러분 잘 봐. 얘네 비밀리에 유지가 됐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살짝 어떤 눈치를 까야 되냐면 봐봐. 지식 공동체가 비밀리에 유지됐다고? 그럼 여러분 얘네들 아웃사이더스가 접근을 해 못해? 접근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자동 탈락이 돼버려요. 자, 다음 문장 가볼까? 이러한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렇지. 뒤집혀야지. 열려야지 이제. 자,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러분 쌤이 글을 왜 자꾸 구조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자, 봐봐. 그렇지만 이상은 보세요 여러분. 이상은 옮겨졌어. 어디로? 자, 여러분 오픈니스에서 감을 잡았어야지. 멤버들 사이에 오픈니스. 그리고 또한 아웃사이더한테도 개방. 오케이 여러분 끝났죠. 5번. 개방이 돼야지. 개방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사이더들한테는 교육이 없이는 얘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뭐가 돼요? 문제점이죠. 그래서 5번에 지금 뭐가 나와? 더 능동적인 전략은 이게 나오는 거야. 되셨어요? 더 적극적인 전략은 얘가 해결이죠. 요런 식의 글 읽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들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만 자꾸 해야 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얘가 거의 대부분의 글에서 얘가 등장하잖아요. 아웃사이더의 관점, 아웃사이더의 뷰 이런 것들 여러분 나오잖아. 그럼 얘가 중요성을 가져요. 왜냐면 내부 사정을 모른다는 맥락을 이미 갖고 가. 쌤이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어. 알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 없으면 뭐 이해 못하는구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맞아야 되니까 뭔가 정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와줘야 돼. 근데 2번은 여러분 조금 뭉개진다고 하더라도 3번에서 잠깐만 이런 지식 공동체들 비밀리에 유지가 된다고? 그럼 이거 완전 외부 차단인데? 안 돼, 안 돼.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얘가 오늘날 여전히 뭐 계속 유지가 되지만 오케이 뒤집히네. 이상은 오케이 열렸어. 누구한테도 아웃사이더한테도 요렇게. 여러분 요게 보였으면 끝이죠. 되셨어요? 되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40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끝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40번은 여러분 금방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자, 얘들아 얘 봐봐. 요약 문제는 요약문만 잘 읽어도 성공이죠. 그렇지 않아? 자, 얘만 잘 읽어도 성공이야.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을 읽어보면 as 상황 설명이죠. 이것도 구조를 잡아야 돼. 얘가 상황 설명. 그치? 그래서 목표가 여러분 뭐 한 거야? 목표가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맞아? 성숙해짐에 따라서 노인들은
선택적이 되고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and가 무시를 못해요. 이런 게 구조야.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과 무조건 결이 같아야 돼. 그들의 목표를 우선순위에 맞게 여러분 그럼 뭐 하는 거겠어? 뭐 여러분 조종하거나 그치? 아니면 이걸 맞게 여러분 정리하거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3번 중에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됐지? 그리고 동기부여, 그다음에 뭐 웰빙 이런 걸 유지한대요. 유지하는 방식을 찾아줘야 돼. 근데 셀프뷰가 있으니까 자기관인데 자기관이 어떤지를 찾아줄 거야. 그럼 여러분 이 글은 그냥 하나의 주제문 같은 거죠. 그러면 요약문에서 어디에 있을 거다? 요약문의 마지막 부분에 주목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바로 나오죠. 마지막 문장 한 문장 더 올라가 보면 여기 등장해요. 그렇지 않아? 자, 노인들이 뭐 한다고요? 증명을 한다고요. 그치? 뭘 여러분 증명하는데 하고 뒤에를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읽으셨으면 얘는 끝나버리지 않나요? 노인들은 더 강한 삶의 목적에 대한 거. 그치? 그 다음에 자기 충족감. 됐죠, 여러분? 끝났지.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에서 객관적인 거. 그치? 우호적인 거. 일치하지 않는 거. 답은 몇 번? 2번 여러분. 1분 컷이에요. 1분 컷. 그치? 40번 요약 문제는 요렇게 푸셨어야 돼.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쌤이랑 같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고요. 여러분 쌤이 구조를 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만 잡으셨어도 성공이라고 쌤은 보거든요. 특히 이제 이 해설관으로 쌤을 처음 만나는 친구들은. 그래서 쌤이 학습 방향을 좀 정해드릴까요? 지금 우리 이 해설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쌤, 저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구, 주절 이런 것들을 빠르고 명확하게 찾는 것부터가 일단은 좀 막힙니다. 하는 친구들은 리그램이에요. 사실 누군가 쌤한테 쌤,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일단 냅다 들으라고 하고 싶은 게 리그램이야. 얘는 여러분 그냥 또 문법이네 이래버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슨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막 20강이 넘는 문법 강의를 듣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럼 마음이 급하지. 근데 여러분 얘 딱 10강짜리거든요. 요 10강 안에 우리가 독해를 하는데 필요한 문법들은 다 정리를 해줄 건데 이거를 그냥 개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 해석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33가지의 코드화로 쌤이 만들어놨어. 이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건 이거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좀 만드셔야 돼요. 3등급이다.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해석은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혹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친구들은 지우개 해석법. 그리고 쌤 저 진짜 쌤이 하는 대로 이해는 다 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못 찾겠어. 이게 필자가 강조하는 건지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흘러가는 문장인 건지를 잘 구분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글은 아예 풀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읽기 전략이 없어요. 모든 문장 다 읽느라 시간이 부족해요. 독사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여러분 묶어서 쌤이 시그니처 패키지. 그거는 워크북까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쌤 커리큘럼 영상에서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쌤 잊지 않으셨죠? 오답노트 받으셔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댓글 가서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쭉 설명 들으면서 이해 안 됐던 거. 요런 게 이해 안 되는데 저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셔야 쌤이 뭘 하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쌤은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할게요.